오늘은 모두 한 번씩 웃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일본에 제대로 한 방 먹여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던 일본산 소재를 전부 100% 교체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일본 정부와 일본 경제를 찬양하며 이렇게 말했죠. 내가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인데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반도체 재료들을 국산화 및 다른 국가들로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지. 세계 시장 점유율 90%인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한국에 안 주면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 반도체 수출을 못해서 경제가 망할 수도 있어. 네, 아마 여러분들도 수많은 영상과 뉴스들의 댓글들에서 이렇게 일본 경제를 찬양하고 현실을 왜곡한 이들의 발언들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삼성전자가 증명해 주었네요. 원칙적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일본산 수입 제품을 배제하는 탈일본 플랜을 수립하였는데요. 일본산 재료들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하지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삼성은 별도의 태스크포스까지 구성을 했는데요. 200가지가 넘는 일본산 반도체 소재 및 약품들을 완벽하게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바로 사용될 수 있는 소재뿐만이 아니고요, 가공이 필요한 원료조차도 일본산을 쓰지 않을 계획이고, 일본에서 수입한 후에 가공하여 삼성전자에 납품하려는 업체들에게 거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죠? 자, 이쯤 되면 그 집단 사람들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황나베 아베를 좋아하시는 그분들은 이렇게 말을 바꾸겠죠. 삼성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본에서 갤럭시 불매운동 일어날 텐데 감당할 수 있겠어? 정신 좀 차려 삼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일본을 찬양하는 분들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베를 사랑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했죠. 일본이라는 강대국이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포션은 작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8%밖에 안 되는데 한국에 수출 안 한다고 일본에 무슨 타격이 있느냐? 자, 7.8% 이 수치 그대로 기억하세요. 자, 여기 일본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인데요. 애플이 56%로 압도적인 1위이고요. 삼성은 6.8%에 불과합니다. 스마트폰을 아직까지 팔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샤프와 소니가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일본 불매운동을 욕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한국인들이 유니클로, 아사히 맥주 안 사봤자 매출액이 100에서 0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여전히 산다. 누군가는 여전히 사겠죠. 삼성전자의 갤럭시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을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1년 전 대비 몇 퍼센트 성장했는지 나타내는 칸이 여기 있죠. 애플 마이너스 10.5%, 소니 마이너스 17.2%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삼성 혼자 플러스 10.1% 성장했네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애국심이 투철하고 미국을 좋아해서 미국이나 일본 제품 아니면 잘 안 쓰죠. 그런데도 이렇게 삼성이 홀로 강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본 맥주를 마시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맥주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이번 삼성의 탈일본 플랜으로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비용이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오히려 공급량 감소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 줄 것이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타격은 그리 크지 않겠죠. 이미 반도체 가격에 강한 상승 파동이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에 수출하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이들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공급처를 잃은 것이지만 삼성전자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올릴 국내 및 유럽,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R&D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죠. 자, 여기 삼성전자 IR 자료를 보시면요, 삼성전자의 1년 반도체 부문 매출액은 118조 5,700억 원에 달하였고요. 같은 기간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원재료 매입 비용으로 23조 7,032억 원을 사용한 것을 여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1위 기업을 놓친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한 말 기억하시나요? 손정희 회장은 일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일본 산업 경제의 최대 문제는 성장 분야의 세계 시장에서 포지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쇠퇴 산업에만 매달리고 있다. 일본은 진화에서 뒤처진다. 일본은 AI 후진국이며 위험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일본이 미래 성장 산업에서는 이미 뒤처졌는데 그나마도 기댈 수 있었던 중간재 산업에서도 예상보다 빠르게 몰락해가.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코로나19로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인을 위로한 그들이 컴백했습니다. 바로 BTS, 방탄소년단인데요. 그들은 지난 21일 신곡 다이너마이트를 선보여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각종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유튜브 조회수는 4일 12시간 만에 2억 뷰를 달성해 또 하나의 신기록을 세웠고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인 스포티파이 차트에서도 글로벌 톱 50 부분에서 1위로 진입하면서 정상에 오른 첫 한국 가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31일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핫 100 최신 차트에 1위를 달성하는 쾌거까지 이뤄냈는데요. 핫 100은 스트리밍 실적과 음원 판매량,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종합해 매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순위를 집계하는 차트로 인기곡을 가리는 핫 100은 팬덤 크기에 영향을 받은 빌보드 200보다 경쟁이 치열하고 비영어권 가수들이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차트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BTS가 해낸 것이죠.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을 4차례 차지한 BTS는 다이너마이트를 핫 100 정상에 올려놓음으로써 빌보드 양대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대기록도 쓰게 됐습니다. 블랙핑크도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MTV VMA를 수상하고 유튜브 구독자가 전 세계 3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를 상대로 K-팝 그룹들의 핫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월드 투어 공연은 진행할 수 없지만 언택트 시대에 맞춰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여전히 K-팝의 인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K-드라마, K-무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만큼이나 하드 파워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우리도 잘 몰랐던 방위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한국의 방위 산업에 무슨 발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70년 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한국은 전차 한 대, 소총 하나가 없어 미국의 무기 원조를 받아 전쟁을 치를 정도로 굉장히 약한 무기 체계를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군사력 순위 6위, 무기 수출 9위라는 기업을 토하고 있죠. 한국은 개인 무장인 탄약부터 항공 유도 장치, 해군 함정, 지상 기동 장비, 통신 전자 장비까지 무기 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 포트폴리오가 갖춰졌습니다. 게다가 잠수함과 항공기처럼 첨단 무기들까지 생산해 많은 나라에 수출하면서 방산 강국의 위상을 더욱 드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들은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성비가 너무나 좋아 많은 나라들이 만족하고 있는데 특히 전통 방산 기업인 한화가 그 이름값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K방산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세계 최대 대구경 자주포인데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북한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실전 능력을 보여주면서 해외에서 그 안정성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등으로 수출이 진행되었죠. 특히 코로나로 전 세계 방산업계가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에도 수출이 이루어졌는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 체계로는 최대인 2조 원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장갑차 분야에선 그야말로 폭주 중입니다. 한화는 K21 장갑차를 기반으로 한국산 무기가 맞나 싶을 정도의 대대적인 개조를 거쳐 호주 수출용 AS21 레드백 장갑차를 만들었죠. 레드백은 세계 최정상급 기갑 장비 메이커인 독일의 라인메탈 제품과 용호 상박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21을 개조한 경전차 버전인 K-21-105는 필리핀 육군의 차기 주력 전차 최종 후보로 선정돼 수출 성사를 목전에 두고 있고, 완전히 새로 설계된 모듈 구조 차륜형 장갑차인 타이군 역시 주요 개도국에서 상당한 호응을 보여 활발한 수출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한화는 내년 3월 시작되는 미국과 영국의 장갑차 사업에도 글로벌 팀을 꾸려 참여할 예정인데, 그중 미국의 전술 차량 개발 업체인 오시코시와 팀을 이뤄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뿐만 아니라 현대로템도 무기체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는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 사업 수주를 놓고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베그만의 최신형 레오파드 EH-1V 전차와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수주에 성공할 경우 첫 번째 K2 완제품 수출 사례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세계 최강의 전차로 평가받는 K2 흑표 전차의 경우 터키로 개발 기술이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의 기술을 통해 자체 개발한 전차를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게다가 K2 흑표 전차는 핵심 장비인 파워팩 국산화도 이뤄질 예정인데요. 사실 이미 한국은 K2 전차용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 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들여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국산 파워팩을 개발해놓고도 내구도 검사 관련 규정이 모호해 K2 전차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방사청과 국방부가